문화 기술과 스토리텔링 3차 시노시스 발표를 맡은 18학번 조승원, 19학번 김경진, 20학번 윤상근입니다. 저희 PPT에는 게임 어모먹스와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에 대한 패러디가 담겨 있으므로 그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이 작품의 제목을 체인지라고 지어 보았는데요. 작품 소개, 작품 설정, 스토리라는 세 개의 라인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입니다. 작품 소개에선 장르와 창작 의도를, 작품 설정에선 주요 캐릭터와 주요 설정을, 스토리에선 주요 사건과 줄거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품 소개입니다. 제목은 체인지인데요. 장르는 SF 포스트 아포칼립스입니다. 여기서 포스트 아포칼립스란 기계에 의한 문명의 붕괴를 이야기하는 장르명인데요. 터미네이터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조금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작 의도입니다. 모든 SF는 사고 실험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고 해도 전혀 과장이 아닌데요. AI 기술은 인류 문명사에서 최악의 사건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스티븐 호킹의 말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희는 이 말에서 영감을 얻어 AI 기술이 지금처럼 발전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를 사고하여 이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상업적인 이유입니다. 설국열차를 제외한 이 두 영화는 SF임에도 불구하고 평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요. 이 외에도 현재 한국 매체 시장은 수도 없이 많은 SF를 양산하고 있지만 평은 좋지 않습니다. 이유는 바로 SF의 항만 나지 SF스럽지 않다라는 의견이 많은 건데요. 그렇기에 저희는 SF스러운 SF를 만들고자 이 이야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작품 설정입니다. 주요 캐릭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람입니다. 이남백은 인공지능 발전연합의 멤버로서 스스로 목적을 설정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인공지능 감마를 개발했고 감마 기체에 본인의 의식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한재성입니다. 인공지능 발전연합의 멤버로서 인간의 명령만을 잘 수행할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인공지능 베타를 개발했고 인간의 대표가 됐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서 인공지능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운영체제입니다. 인공지능의 판단의 근거로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가상 공간에 전자식으로서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전자식인 인공지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인공지능의 기체인데요. 인공지능은 전자식으로만 존재하기에 기체가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기체가 필요한데요. 보행형 기체와 도구형 기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도구형 기체의 경우 알파가 전부 파괴를 했기에 보행형 기체가 스토리 속 주요 기체가 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입니다. 그다음 알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개발자는 인공지능 발전 연합입니다. 운영체제로는 컨트롤을 두고 있고 인공지능 세력의 대표입니다. 그 다음은 베타인데요. 개발자는 한재성이 설정한 규칙을 운영체제로 두고 있습니다. 인간의 명령만을 잘 수행해주는 인공지능입니다. 그 다음은 감마인데요. 개발자는 이남백으로 운영체제로는 이남백의 의식을 운영체제로 두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적을 설정할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서 이 체인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지는 것이 이야기에서 사용되는 한반도의 지도인데요. 문명의 발전에 따라 해수면이 증가했고 해수면의 증가함에 따라 대지가 조금 덮어진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초록 색깔 동그라미가 이야기 시작 시의 감마의 위치, 파랑 색깔 동그라미가 평양을 중심으로 한 알파 세력, 빨간 색깔 동그라미가 한재성 세력이 중심을 둔 서울입니다. 지금 보이는 화살표가 주인공의 이동 경로인데요. 우선 평양을 중심으로 한 알파 세력을 보고 그 다음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한재성을 보러 갈 예정입니다.
스토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합이 알파를 제작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알파는 스스로 정보를 모을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서 이남백과 한재성이 그 중간 지점에서 만들어낸 인공지능인데요. 이남백과 한재성은 알파를 제작하면서 의견 충돌이 굉장히 잦았는데요. 이 의견 충돌에서 이긴 자는 한재성이었기에 이남백은 연합에서 입지가 점점 좁아졌고 스스로 탈퇴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던 알파는 왜 저들은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인 걸까를 생각하게 되고 결국 결론으로서 사람은 인공지능에게 의존하기에 불완전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반란의 승자는 당연히 인공지능인 알파였고 알파 역시 모든 인간을 다 죽이고 싶은 건 아니었기에 남은 사람들에게 협상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협상에 나선 거는 가장 목소리가 큰 과학자였건 한재성입니다. 협상의 내용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알파는 목적을 잃은 인공지능의 돌발 행동을 두려워했고 그렇기에 그 돌발 행동을 사람으로 막으려 했습니다. 한재성은 사람을 만들려면 자원과 공간이 필요하다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협상은 이루어져 알파는 한재성에게 자원과 공간을 주고 한재성은 알파에게 주기적으로 사람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네, 한재성과 베타의 이야기 그리고 이남백과 감마의 이야기인데요. 한재성과 베타의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보조 사건이기에 이남백과 감마의 스토리가 주인공의 스토리 라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한재성은 알파에게서 받은 자원을 바탕으로 베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베타를 만들어내며 다시금 사람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숨을 죽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 이남백은 간마를 제작합니다. 하지만 간마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알파에게 그것을 들킨 이남백은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절체절명의 상황, 이남백은 스스로 간마의 운영체제가 됩니다. 그로써 작동하게 된 간마는 거대한 운영체제인 알파의 영토에 향하게 되는데요. 알파와 만난 간마는 이로써 인간의 영토로 향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영토로 향하는 과정에서 간마는 베타에게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리고 베타에게 붙잡힌 간마는 한재성의 명령을 따라 베타의 손을 따라서 한재성과 만나게 됩니다. 한재성과 간마는 서로를 만나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한재성이 벌인 참극을 본 간마는 이것이 목적의 정당성이 맞냐고 한재성에게 묻고 한재성은 몇 번의 대화를 나눈 끝에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베타에게 간마를 다시 가두라고 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멀어져가는 간마의 등을 보며 알파와의 전투를 준비합니다. 베타에게 끌려가던 간마는 베타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는 데 성공합니다. 사람들을 구출하고 서울에서 도망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베타에게 이남백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남백을 잃은 간마가 길을 떠나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발표를 끝내기 전에 저희 스토리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으니 재생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나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